bass louder.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자, 오늘 11월 26일, 자, 화요일 공개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공개방송은 이제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이벤트도 이제 오늘까지니까, 저기 뭐예요. 어제 그 문의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안내 말씀 간단하게 드렸고, 자, 일단 여기 시황부터 먼저 쭉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어제는 이제 그 급등주 공략법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뭐 11월하고 12월 달에 급등주를 공략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교체, 그 물리신 종목들 어떻게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좀 더 이제 보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그보다는 어디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어제 미국 이제 3대 지수가 다 신고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제 그런 뉴스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제가 어제 반박을 했었죠, 그죠? 네. 미국 증시가 신고가가 나고 있다,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미국 3대 지수가 다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 수익은 적어지고 고생만 이제 심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이 이제 신고가가 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따라서 움직일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개별주 위주로 하시니까 코스닥 지수와 개별주들은 어떻게, 또 테마주들은 어떻게, 실적주들은 또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0.2% 정도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0.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이제 그 호가창 휘림 로봇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재료가 있어서 급등 출발했죠. 네, 요거를 잠깐 보고 있었는데 잠깐 내려놓고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죠. 네,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다음 달 12월 달에 이제 따뜻하게 이제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 미국이 이제 3대 지수가 신고가가 났죠. 자, 요거부터 잠깐 이제 보시죠. 오늘은 이제 그 뉴스들 있죠. 네, 좋은 뉴스들 이런 것들도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자. 참고로 오늘 아침에 그 대선주들 중에 그 김진표 씨 있죠? 네. 최근에 이낙연 관련주들하고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김진표 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차기 국무총리, 지금 이제 예정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오늘 아침에 돈이 좀 그쪽으로 좀 가있네요. 네. 네네. 자, 일단 이제 어제 그 미국 증시를 이렇게 먼저 놓고 보면, 여기 이제 S&P 500 지수를 보고 계신데, 이게 지금 신고가를 아주 강하게 내놨어요. 그래서
3대 지수라는 게 뭐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죠, 그죠? 차례대로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시원하게 올려놨어요. 다우지수가 조금 무거운데 다우지수도 어제 0.68%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어제 냈고요. 아, 예, 처음처럼 어서 오세요. 아, 네네, 맞아요. 네. 아침에 그쪽에 대륙제가 추천해놨는데 네. 시초가에 매수해서 지금 VI 걸렸죠? 네. 오케이. 여기 김진표 씨 관련주로 아침에 이제 추천했었는데 네. 아주 시원하게 뽑고 있네요.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뭐 대선주들은 제가 좀 이따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제 김진표 씨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그죠? 네. 수급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지나가던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네. 돈이라는 게 이제 항상 돌고 도는데 개별주들 지금 이제 개인들이 이제 수익을 내시려고 많이 노력들 하시는데 개별주 공략으로 이제 수익을 크게 내시려면 재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돈이 도대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아침에 이제 김진표 씨 얘기를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할 얘기 되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 얘기만 딱 하고 지나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김진표 씨가 이분이 이제 국무총리 지금 이제 이낙연 씨죠. 이낙연 씨 이제 후임으로 지금 지명이 될 걸로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표 씨 이제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네, 그분 관련주가 아침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저희도 한 종목 추천을 해놨거든요. 두 종목이군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종목들이 지금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후발주자들이 따라서 또 급등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8시 50분에 제가 방송을 켜고 약간 이제 그 멘트를 짧게 하고 이제 9시에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우리 회원분들 이제 종목 사드리려고 그렇게 네, 좀 했습니다. 아, 예, 정우철원님, 네네. 네, 대륙제강 김진표라고 제가 써서 보내드렸죠, 그죠? 네. 그거하고 하나 더 같이 나갔는데, 네, 그 종목도 조금 있으면 이제 반응이 올 겁니다. 네. 요즘에 대선주들이, 그죠? 네,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 대선주 안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제 다우지수 얘기하다가 지금 대선주 얘기를 쭉 해드리고 있는데, 이 얘기 왜 할까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네. 돈이 그쪽에 있으니까 빨리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무료 이제 무방을 딱 열어놨는데 이제 무료 회원도 많이 들어와 계시죠, 그죠? 네. 우리 회원분들 아침에 종목 사놨어요. 네, 사놓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니까 빨리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김진표 씨 관련주 막 시작했어요. 네.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이제 주가만 이제 비싸질 뿐이고 수익률만 작아질 뿐이니까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네. 찾기 힘들다. 저희 방을 빨리 들어오세요. 바로 오늘 추천 나간 거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여기 이제 다우지수를 이제 펼쳐놨는데 이제 요거 얘기를 먼저 하죠. 다우지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 여러분들 수익 나셔야 되니까 또 돈이 어디로 가 있나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김진표 씨를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자, 보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신고가를 쭉 내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어제 이제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 더 강하죠. 1.3%. 다우지수보다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더 급등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누구요? 아, 예. 온열풍경님 신규 가입하셨다고요? 아, 네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방송 끝나고 또 연락 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나스닥이 2배 이상 이제 급등을 했죠, 그죠? 요게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영향을 좀 받겠죠. 지금 보시면 살짝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연장된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증시가 좀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 미국이 올라온 것만큼은 오늘 안 올라오죠. 왜냐면 어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엄쉬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신고가가 났고 그 다음에 반도체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반도체주를 왜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니까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앞으로도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나스닥이 신고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인데 여기도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죠. 그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이 상승을 쭉 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누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투매를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쉴 자리에서 잠깐 쉰 건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소미아 뭐 종료될까봐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투매를 많이 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과도하게 많이 빠졌던 거예요. 다시 보시면 그냥 미국만큼만 빠졌으면 됐는데, 어제 이게 코스닥 지수죠. 자, 개인들이 민감하게 투매한 겁니다. 밑으로 이렇게 깊이 떨어졌죠. 그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네. 이걸 한마디로 투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무료 방송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좋아하시고 테마주를 좋아하시고 급등주를 좋아하시고 한다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는 분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 지수 분석하지 마세요. 왜요? 다 틀려요. 네. 코스닥 지수는 함부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네. 제가 나중에 분석해 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코스닥 지수는 투매가 잘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다 그냥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차트 이론 있죠? 다 뭉개고 가는 게 코스닥 지수예요.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배우시면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냥 굉장히 놀라세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고 불안하면 좋은 수익이 절대로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여러분들 아예 그냥 저는 분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저녁 방송도 이제 꾸준하게 진행을 하니까 궁금하시면 그냥 제 무료 방송이라도 들으세요. 그러면 편안하실 겁니다. 아무튼 코스닥 지수는 분석을 할 필요가 지금 없으세요. 나중에 과열됐을 때 그때 정도에나 좀 분석하면 될까 싶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 미국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신고가가 나오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단기 투매가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아무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왜 올라왔을까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대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저도 주식을 참 오래 했는데, 이게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어제 그랬죠, 그죠?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 요즘에 우리나라 지수 다시 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뉴스를 보시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주가가 뉴스가 여러분들 뉴스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시세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뭐 증시가 상승한다. 아니에요. 진짜로 유명한 투자자들 있죠? 해외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투자자들의 책을 보면은, 누구요? 더보기님이요? 아, 예. 어서오세요. 네. 더보기님도 신규 가입하셨네요. 네. 네, 장마치고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더보기님도. 네. 어서오세요. 네. 이 시세가 뉴스가 먼저냐 시세가 먼저냐가 있는데, 유명하신 분들, 주식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스가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세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시세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시세가 이미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뉴스가 붙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왜 올라갔는지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마 들으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전 매매는 전혀 이거를 활용을 안 하세요. 결론은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이미 시세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 답정너라는 뭐 그런 말 있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뭐 그런 이제 유행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세는 정해져 있는 건데 뉴스가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 조정 끝나고 상승장이 이제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는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뭐 진짜 우리나라 망하고요, 전 세계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전 세계에 영향이 없을 것 같으세요? 옛날에 그 저기 이제 그 그리스죠. 조그만 섬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그리스가 하나 망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유럽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 작은 그리스도요, 여러분들 유럽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데 그 그리스가 망하면 유럽 전체가 큰일이 나니까 독일이랑 프랑스가 그 그리스가 안 망하게끔 돈을 대주고 빚 탕감해주고 막 그랬어요. 왜요? 자기들도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지금 경제 한 10위 전후죠, 그죠? 네.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망할까요? 제가 미국이라도 우리나라 안 망하게 합니다. 왜요? 당장 손해를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나오는 뉴스들 보시면 답답하시죠? 근데 크게 보면 어때요? 안 망한다니까요. 망하는 나라가 그게 쉽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뭐 30대, 40대, 50대, 60대, 뭐 70대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망한 나라가 있었나? 뭐 전쟁이 나고 좀 이제 힘들어지고 그죠? 경제가 좀 안 좋아져서 고생하는 나라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뭐 패망한 나라들이 있나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다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 그렇게 함부로 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굉장히 답답해지시겠죠, 그죠? 그런 뉴스를 보지 마세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왜요? 다른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외국인의 돈들이 많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뉴스 기사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증시가 하락을 할 때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요. 올라갈 때는 또 좋은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세는 정해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뉴스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살짝 누르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 지소미아 문제를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투매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회복해서 21선으로 올라왔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빨간색 21선은 아무런 지지와 저항 역할을 안 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네. 21선 깼을 때 저는 당황하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21선 깰 것 같을 때 깰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21선이 깨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미리 해놨어요. 대신에 21선이 깨지면 개인들은 주식시장이 끝난 줄 안다. 투매가 많이 나오고 예, 매일서럽게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투매를 하고 불안해한다. 조정을 대비하고 현금을 만든다.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21선 깨지면은 개인들은 막 진짜 조정이 또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막 되게 걱정하시고 막 손절 때리고 막 그래요. 현금 만들고 그래서 억지로 우리 회원들은 거꾸로 하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네, 현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는 현금을 뭐 하시면 되겠어요? 주식을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현금을 없애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하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회원들이 우리 회원들은 잘 따라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이제 올라오고 있죠. 네. 매집한 종목들은 수익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무튼 리딩을 해드렸는데 21선 깬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증시가 다시 이렇게 이제 급반등이 나오니까 뉴스가 어떻게 해요? 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 뉴스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매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딱 상승 나오니까 여기 하락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뭐 외국인이 뭐 1조 이상 팔았네, 뭐 며칠 연속 뭐 순매도했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팔아서 뭐 다 중국으로 이사를 간다는 둥, 미중 무역 협상이 뭐 불발될 것 같다는 둥, 그죠? 네.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죠. 근데 증시가 딱 반등 나오니까 뉴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갑자기 코스닥이 어제 2% 급등 나오니까 글로벌 타임스가 어디냐면요. 중국 관영 매체예요. 중국 관영 언론이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상. 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누가요? 중국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소리가 아니고 중국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놓고 얘기합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과 반대로 중국과 미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중국 정부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들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 그 다음 기사가 희한하게 나오죠.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증시가 떨어질 때는 중국이 이제 그 지식재산권 문제 있죠. 요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증시가 딱 상승해 나오니까 대번 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바뀌었어요. 정반대로. 중국이 지식재산권, 이 지재권 침해 처벌을 강화했다. 밑에 나와 있죠.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거다. 교착 상태인 미중 협상에 굉장히 좋은 이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가 났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지소미아 걱정하시면서 손절하신 분들만 억울하게 된 거죠. 그죠? 네. 대번 기사가 바뀌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이런 기사들은 개인들이 거의 못 보시는데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될 것 같다는 기사가 우리나라를 도배하고 있었죠. 우리나라에. 근데 자 미국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었냐면 월가 헤지 펀드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미중 무역 협상 관련주를 사모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문하는 거예요. 이걸 왜 사? 미국이나 다른 이제 중국 당사국인 중국도 미중 무역 협상 잘 될 거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사모으느냐? 왜 사모으겠어요?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될 걸로 보니까 사모은 거죠.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거죠. 자, 다음 기사. 같은 내용입니다. 헤지 펀드들 중국 매출 비중 높은 종목들을 투자 확대, 즉 대중국 수혜주,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수혜주를 엄청나게 헤지 펀드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2.7%였는데 3.4%.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거의 한 이제 뭐 50% 가까이 늘어나. 50%는 아니군요. 뭐 한 굉장히 하여튼 많이 늘어났죠. 비중이 확 늘린 거예요. 기존 보유 비중 대비 확 늘려놨다고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해외에서는 중국 관련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믿고 열심히 종목들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큰 전 세계 세력들은 저렇게 하고 있었고 우리 방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반대의 길로 가고 있진 않았었는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았었는지 한번 되물어 보세요. 실제로 지금 이제 대중국 관련주들이 뭐냐면 철강주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철강 화학주들이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급등 나왔어요. 뭐 헤지펀드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과거에 대중국 관련주가 뭔데요? 철강화학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어제 급등 나왔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옵니다. 뭐 조선주나 이런 것들도 어제 올라왔죠? 오늘도 올라가잖아요.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주도주였던 대중국 관련주들이에요. 우리나라 종목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미국이 신고가 날 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이쪽이에요.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마지막 뉴스. 네. 골드만삭스가 보세요. 개인들 아무튼 우리나라 개인들 투명한 거 외국인이 다 받았나봐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절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상향 조절했다고요. 보이시죠? 네, 상향 조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늦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우리 흔한 말로 손가락만 이렇게 입에 놓고 약간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흔한 말로 손가락 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상승장에 소외당했을 때 그때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내 종목이 좀 떨어지고 눌리고 조금 늦게 가 그런 것 같고 개인들이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개인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유는 상승장에 소외당했을 때, 내 종목만 안 간다고 이제 느꼈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헤지펀드들은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거나 종목을 압축하거나 현금을 확대하고 계신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올라갈까 이제 그림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간단해요. 미국을 알면 우리나라 증시도 알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 이제 신고가를 내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자, 상승장에 대비하는 방법이, 자, 이거를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미국 증시를 보여드릴게요. 상승장에 대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상승장 대비하는 방법 몇 가지를 추려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과거 패턴을 아셔야 돼요. 역사는 반복된다. 참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네. 100% 똑같이 이제 일치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과거 패턴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뭐 미국 다우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대부분 뭐 하시냐면 차트에다가 선을 이렇게 막 이제 요래저래 끄시면서 아, 요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막 상상들을 하세요. 상상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옛날 모습 그대로 가거든요. 대신에 약간 비틀어서 올라가죠. 100% 똑같진 않아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꼭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저 그냥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오를까 떨어질까 이것만 이제 고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제 실패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는지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고 왜 100% 똑같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간마다 주식을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참고 인내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인내는 뭐 1, 2년씩 뭐 몇 달씩 가져가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짜리, 뭐 일주일짜리 그런 인내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릴 필요도 없죠, 사실. 네. 솔직히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인내한다는 게 인내입니까? 그게 뭐 기다리는 겁니까? 그냥 사놓고 일 보고 왔더니 급등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종목이 아니라 증시도 이제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과거 패턴을 잘 알고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뭐예요? 해석을 잘해야죠. 그죠? 해석은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약은 약사에게, 네. 주식은 전문가에게 해석을 잘 의뢰하시면 돼요. 근데 차트만 보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죽하면 오늘 공개방송하는 아침에 코스닥 지수 분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투매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그거 열심히 분석해 놓고서 그게 안 맞으면요, 여러분들 멘붕 오시거든요. 멘탈 붕괴. 그래서 아예 코스닥 지수는 해석을 안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하대요. 네. 저도 이제 코스닥 지수 분석할 줄 모를까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근데 무방에서나 뭐 이런 데서 얘기 잘 안 하죠. 왜요? 그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선물 지수, 선물 지수를 움직이는 뭐 환율이라든가 뭐 채권 가격, 전 세계 동향 이거를 얘기해야지. 맨 끝에 있는 코스닥 지수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요. 차트만 보다 그냥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고 의미를 이해를 했고 해석을 잘 하셨으면 이제 종목을 잘 매수하시면 돼요. 그죠? 종목을 잘 골라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수익을 극대화를 하시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은
시장이 정별로 이제 돌이켜서 올라가기 시작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보다는 장기 투자보다는 스윙을 하시는 게 훨씬 편안하실 거예요. 지금 주식을 사서 장기로 가져가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고,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스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요란하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익이 났다가 사라졌다가 났다가 사라졌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잘 모르시니까 수익을 적당히 내고 다시 들어오고 내고 다시 들어오고, 그죠? 뭐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해서 순환매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수익이 앞으로 많이 나실 수 있어요. 자, 얼마나 좋은 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꾸 이제 안 된다 뭐 자꾸 조정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을 신경을 지금 많이 쓰셔야 돼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반토막 나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 그죠? 계좌 손실 뭐 30% 50%씩 나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미국이 왜 신고가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건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리죠. 대륙제가는 14%까지 더 올리고 있네요, 그죠? 추가 상승 나오고 있네요. 김진표 씨 후발주자들도 이제 같이 더 움직이겠어요. 어제 엘리어트 파동 얘기 잠깐 해드렸었죠, 그죠? 자, 이렇게 다우지수인데, 자, 보세요. 자, 다우지수가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만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차트가 왜 만들어졌는지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 200일선을 지지해서 많이 올라갔다, 뭐 21선을 지지해서 눌림목이 나서 많이 올라갔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왜 지지를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미국이 앞에서 쭉 올라오다가 2014년도부터 더 이상 못 가고 버벅버벅 되면서 옆으로 돌렸었어요. 왜 그랬냐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안 하고 양적 확대 정책을 멈췄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 여기 말 2015년 말에 금리 인상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흔들흔들 거렸어요. 전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이었어요. 2016년 여기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경제 정책이 바뀌죠. 그죠? 네. 민주당은 분배 정책, 공화당은 성장 정책. 정책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 증시가 횡보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딱 공화당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딱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엘리어트 파동 중에서 크게 보는 거예요. 네. 대세 상승장을 얘기할 때 그랜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뭐 그랜드, 그레이트 1파, 뭐 그랜드 1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 1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게 1파였어요. 1파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불을 뿜었었거든요. 1파 상승이 쭉 나오고 여기에서 살짝 누릅니다. 왜요? 이제 2파 조정 나오고 이제 3파 나가야 되니까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그때 이제 협상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협상을 잘 끝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3파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때부터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1년 넘게. 2파 조정이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시진핑하고 그 트럼프 두 사람이 뜯고 싸우는 바람에 세상의 조정을 1년 거의 2년이죠, 그죠? 2년 동안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1년 6개월을 잡으면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저도 전문가이면서 이렇게 긴 조정은 저도 처음이라잖아요. 네. 너무 오래 싸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장점도 있겠지만 이 사람 단점이 이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조정이 길어졌었어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좀 많이 입으신 거죠. 그죠? 많이 힘드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주식을 비싸게 사고 뭐 못 기다리고 손절 때리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이 너무 길어진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를 많이 하셔서 수익들을 많이 내셔야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3파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연이 돼 있다가 지금 이제 3파가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3파 나가는 거예요. 그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은 3파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3파가 뭐예요? 요거요. 왜냐면 이 상승 파동이 3개인데 1, 3, 5 중에 3파가 제일 길어요. 1파는 몸 푸는 거고 5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짧거나. 3파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거예요. 오죽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졌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2달 전인가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만 안 했으면 다우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한 10,000포인트는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28,000포인트인데 거의 한 40,000포인트 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못 갔다는 얘기죠. 즉 뭐예요?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이제 뉴스를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중국에서 맨날 그 이제 좀 태자를 놓던 중국에서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미중 무역 이제 그 협상 합의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로 유명한 헤지 펀드가 말 그대로 열심히 그것도 집단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을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만 샀을까요?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 비중 확대하라고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다 사놨으니까 너희들도 사. 그 얘기예요. 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매집을 난 다 싸게 이제 바닥에서 매집해놨으니까 너희들도 사라 이거예요. 우리 주가를 같이 올리자 친구들아. 뭐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실제로 그게 맞고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신고가가 났으니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이제 임박했으니 확실하니 이제 올리자 신호 보낸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뽑아서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상승 1파 나오고 옆으로 돌리다가 이만큼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다 밑에. 이 수익을 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죠? 미국이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금리 인하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죠? 네. 그 FRB 미국 연준을 협박해 가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사실상 양적 확대 정책을 펼쳐놨고요. 그죠? 네. 다 만들어놨잖아요.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풀어놨어요. 미국 경제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놨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 유동성을 푸니까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죠. 시장에 돈이 넘쳐나요. 이 돈이 미국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채권에서 어디로요?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헤지펀드 얘기를 쭉 했는데 중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놨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신고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냈으니 중국은 어떻게 갈까요? 최소한 앞에 이만큼 가다가 보시면 돼요. 최소한 여기에서 탄력받으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란다. 아 그때 맞죠? 네. 그때 중국 이만큼 갔거든요.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저는 이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요? 매집해 놓은 걸 보세요. 주식은 뭐예요? 거래량으로 이제 보는 거죠. 바닥에서 요 정도 갖고서 매집해가지고 이만큼 올려놨는데 지금은 이만큼 사놨어요. 아이고, 네, 네. 이런 거래량 보통 고점에서 터진다고 생각하시죠? 바닥에서 터트려놨어요. 그러면서 중국 주식을 싹 쓸려놨어요. 누가요?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아,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흥분되시지 않으세요? 중국이 폭등 나오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거지 이제 다 끝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1년 6개월 동안 만들어놨었던 이 박스권을 이제 마무리 짓고 돌파하기 시작했잖아요. 언론에서 뭐 미중무역 협상이 뭐 어렵다는 둥 뭐 이런저런 얘기가 아무리 나와도 자기 갈 길 가죠. 왜요? 매직 끝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S&P 500 지수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미중무역 전쟁이 이제 미중무역 협상이 이제 전쟁이라고 할게요. 그게 시작된 게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점을 딱 이어보면 저항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뚫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내려오질 않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파, 상승 1파가 나오고 요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3파가 나가는 거죠. 그죠? 3파는 3파죠. 3파는 절대가 못해요. 절대로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절대 1파보다 짧을 수 없다 그래요. 이게 주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 불안해 하십니까? 조정을 너무 오래 겪으시니까 이제 힘드셔서 그런 건 아니지만 빨리 눈치를 채고요. 준비를 하는 사람이 수익이 가장 크게 나요. 여태까지 뭐 손실 나시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빨리 눈치, 상승장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를, 이 대세 상승 3파가 시작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시고 종목을 갈아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돈 얼마 이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대세 상승 3파는 이미 시작했었어요. 근데 뭐 조금 가다가 미중무역 전쟁이 또 자꾸 불거지니까 그때마다 이제 급락을 해서 그렇지 이미 예전부터 시작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는 이제 여기서 다 끝내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쪽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개별주, 테마주 얘기가 나와요. 개별주, 테마주 저 전문으로 해요. 근데 왜 미국 증시부터 과거 역사부터 트럼프 뭐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시작점을 이해를 못하면 뒤에가 이해가 안 돼요. 차트만 보다 끝난다니까요. 자,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이제 넘어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미국이 결국엔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도 이제 그렇게 올라갈 거고요. 다시 보여드리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끌게요. 최소한 이만큼, 이거보다 전 더 갈 거라고 봐요. 아무튼 이제 이만큼 이제 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또 시원하게 올라오죠. 여기 1, 2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개별주 같이 올라오니까 중국은. 자, 근데 중국이나 미국이 올라올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미국 증시가 저렇게 급등하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네.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 시차를 두고 올라가요. 지수가 올라가자마자 여러분들 수익 바로 나세요? 아니죠? 좀 시차가 있죠, 그죠? 네. 똑같아요. 미국 증시가 이제 이게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개별주가 올라가는데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감안하셔야 돼요. 미국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누가 따라가냐면 삼성전자가 따라가요. 자, 아까 미국이 2016년 11월 달부터 크게 급등했었죠. 그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여기에요. 우리나라도 그때 뭐 탄핵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탄핵이죠. 탄핵이 2016년 11월 12월 달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여기에요. 그때 바닥을 찍고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여기서 바로 갔겠죠. 그죠?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우리나라도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탄핵이다 뭐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죠?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지소미아 그거는 외교 안보 쪽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주식시장이랑 별개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똑같아요. 그때 탄핵 그런 얘기 나오고 막 나라가 정말 그때 혼란스러웠을 때 주식시장에서 손절 때리는 분들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거랑 주식시장이랑 다르다.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도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나라가 정말 뭐 잘못될 것 같지만 어때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앞으로는요. 계속 올라가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과거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되고 해석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에 비하면요. 하지만 그때도 이렇게 증시가 폭등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무튼 올라갔는데 이때 누가 갔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죠. 그죠? 이 코스피 지수를 처음에 끌어올린 거는 다시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갔어요? 네. 여기서부터 쫙 끌어올렸어요. 초반에 얼마나 세게 올렸어요? 강하게 올렸죠? 그죠?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2017년 아주 강하게 쭉 치고 나갑니다. 이미 그 전부터 살짝 띄워놨어요. 띄워놓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 당시에 이재용 씨 그 탄핵에 뭐 국정농단이라는 뭐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거에 연루돼서 이분 감옥 갔었어요. 감옥을 갔는데도 주가가 급등합니다. 여담이지만 CJ 그 회장님도 감옥 가셨을 때 그때 CJ 그 주가가 많이 갔어요. SK 최태원 회장도 감옥 가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잘 올라갔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항상 주식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개인들이 막 안 된다 언론에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라가 큰일 날 것 같은데도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거꾸로 그 기업의 총수가 감옥을 가는 이제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주식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자, 미국이 급등하니까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하는데 이 코스피 지수 올린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전부터 삼성전자 타령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 지금 올라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요.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못 가고 박스권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요? 올려버리려고. 그러다 미국이 딱 신고가 나니까 그때부터 확 들어버린 거예요.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삼성전자가 지금 준비해놓고 있죠. 그죠? 네. 준비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준비 다 해놓고 여기서부터.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동안에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대형주들은 뭐 할까요? 바닥에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티 안 내요. 삼성전자만 티가 나지 다른 건 티를 안 내요. 바닥에서 매집 안 돼 있는 척, 네? 주도주 아닌 척 조용히 있어요. 이게 먼저 테이프를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호탄이에요. 옛날에 코스닥 지수가 급등할 때 바이오주 중에 셀트리온이 신호탄을 쏜 것처럼 코스피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죠. 부동의 시가총액 1위.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문자 제가 쏜 거 한번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실제로 종목을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회원들한테 주도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여기에서 샀어요. 8월 말에 8월 달에 주시장 폭락 나와가지고 사람들 정신없을 때였어요. 뭐 진짜 그 아수라장이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그때 힘들어하셨어요. 8월 달에 폭락해가지고 그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삽니다. 삼성전자 본주를 안 사고 우선주를 산 이유는 배당을 많이 줘요. 1년에 한 4% 주거든요. 배당도 많이 주고 외국인 형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 샀어요. 어디에서요? 남들 다 손절하고 이 바닥을 떠날 때 그때 삼성전자 우선주로 삽니다. 이 자리에서 수익이 지금 얼마나 나 있을까요? 20% 정도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앞으로 지수가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아시죠? 처음에 대형주는요. 처음에 수익이 천천히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탄력이 붙으면 오늘까지 30% 수익이었는데 다음 주 되면 막 70% 되고 막 그래요. 대형주가 그래요. 처음에 10%, 20%, 30% 수익 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 탄력 붙으면 금방 70%, 100%짜리 수익이 납니다. 미리 사놨어요. 어디에서요? 개인들 다 던질 때. 우리 회원들이 실제로 이 종목 많이 갖고 계십니다. 문자 나간 것까지 보여드리잖아요. 사놨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겠죠. 그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 코스닥 지수가 바로 올라갈까요? 아니요. 안 가요. 바로 안 가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코스피 지수가 자, 다시 보시죠. 요렇게 쫙 끌어올렸죠? 그죠? 언제부터 갔다 그랬어요? 2016년 말, 2017년 여기 말에 고점을 찍으면 시계기 할게요. 2017년 초부터 그냥 쭉 올라갔어요. 1월달부터 2017년 1월부터 갔다고 네,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어땠을까요? 여기에요. 아, 예, 기선회원님. 네. 아이고, 네. 기선회원님이 저희 회원이신데, 네. 수익률을 직접 올려주셨네요. 20% 정도가 나오죠? 네. 기선회원님은 삼성전자 본주도 갖고 계시고요. 오, 예. 잘하셨어요. 네. 이 대형주 가지고도 지금 수익을 내잖아요. 제가 요즘에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저 사람은 테마주만 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왜요? 골고루 삽니다. 대신에 개별주 테마주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주도 같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 청철아님, 네네. 아이고, 대륙재간 지금 절반 파셨어요? 오, 한 17% 정도 수익 나셨겠네요. 그죠? 오늘 아침에 사셔가지고. 예, 잘하셨어요. 네. 김치표 관련주로 추천 나갔는데, 잘하셨네요. 네, 이현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방은 회원분들 매수가 그 수익률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랑 나랑 왜 이렇게 수익률이 다르지? 좀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가격에 사서 동일한 가격에 팔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저희는 자신있게 시초가에 사거든요. 시초가. 여기 보시면 어제 유라테크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종목 교체한 거 보여드렸죠? 개별주건 대형주건 아침 9시 이전에 추천됩니다. 거의 네, 아침 9시 이전에 나가요. 장중에 나갈 때도 있긴 있는데 파버나인 장중에 나갔지만 거의 대부분 아침 9시 이전에 직장인분들 그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식 사게 해드리려고 요때 나갑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다 똑같아요.
매도가는요 똑같아요. 급등했을 때 떠있을 때 팔아드리기 때문에 회원들 매도가도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 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없어요. 네, 매수가랑 매도가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1년에 배당을 4번 주죠. 그래서 총 한 4% 이상 줍니다. 배당도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거기다 수익까지 나죠. 얼마든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대륙장은 17% 수익 나셨어요? 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역시 네, 최고세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코스닥 지수가 여기 설명드리다가 잠깐 저기 했었죠.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쭉 이렇게 간 거예요. 쭉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요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언제 갔어요? 10월 달쯤에 갔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요까지만 듣고 나가시는 분들 나가지 마세요. 네, 요까지만 들으면 코스닥 안 간다고요? 그럼 개별점 안 되겠네요? 아니요, 개별점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나가지 말고, 그렇죠. 여기 뭐 11 to 11이죠? 네. 어서오세요. 네. 그렇죠. 채널 고정. 요까지 들으면 또 이상한 소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수가 이렇게 따르게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몰라요. 그냥 이게 모르고 맨날 그냥 코스닥 지수만 쳐다보면서 시장이 안 좋은가 보다, 주식을 할 때가 아니야, 그렇지, 현금 들고 쉬어야지,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비관론자들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그죠? 예, 그렇죠. 자동차는 네. 주식이 궁금할 때는 진강승부닷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야간 약사에게, 네, 주식은 전문가에게,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보세요, 다르죠, 그죠? 네, 코스피는 이렇게 가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헤매면서 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랬을까요? 이게 시차예요, 시차. 삼성전자는 누가 땡겨요? 그렇죠. 재료가 궁금할 때도, 네, 진공승부닷컴입니다. 네. 시차. 네. 미국이 먼저 가고 좀 있다가 우리나라 가죠. 네. 삼성전자 가니까 다른 대형주도 따라가죠. 나중에 코스피 지수 가니까 코스닥이 따라오죠. 시차인데 왜 이런 시차가 발생하냐? 삼성전자 누가 사요? 외국인이. 나중에 기관이 사죠. 그죠? 네. 개인들은요 절대 안 사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급등 나오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어디냐면,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뭐 신고가 잘 해놓고 있다가 개인들 다 데려가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 급등 어서해요. 밑바닥에다 이렇게 패대기를 쳐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확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절대로 안 삽니다. 왜요? 또 급락할까봐, 이거 나올까봐 무서워서 사지를 않아요. 왜요? 안 좋은 뉴스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관론자들을 보면 제가 그냥 혀를 끌끌 차요. 저 맨수들 진짜. 네? 비관론자들은 왜 제가 맨수라고 생각하냐면, 주식이 쌀 때 손절하라 그래요. 현금 만들라고 그러고, 이 주가가 쭉 올라와서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죠?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팔라고 그래요. 지금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떨어지면 사래요. 환장하는 거예요. 신고가 내고 지금 쉬고 있어요. 또 가려고. 근데 떨어지면 사래. 비싸대. 사지 말래. 현금이 중요하대 지금은. 미치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그 개인 방송하는 개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방송이나 들으시면 안 돼요. 검증 안 된 개인들이 방송 요즘 너무 많이 합니다. 개인 방송 시대라서. 네. 나중에 사지, 나중에. 지금 사야지 언제 살 건데요. 미치는 겁니다, 이거. 비관론자들은 바닥에서도 안 사고 올라갈 때도 안 사고 신고가 나도 안 삽니다. 언제 살까요? 여기서 사요. 왜요? 여기서는 악재가 없거든요.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요? 보시라니까. 구덩이 팠어요, 안 팠어요? 파놨잖아요. 구덩이다 메꿨어요, 안 메꿨어요? 구덩이다 메꿨잖아요. 올라와서 여기 다 메꿔놨잖아요, 구덩이. 그럼 뭐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갈 일만 남은 거죠. 그죠? 왜 삼성전자를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지 우리 회원들이
삼성전자 본주뿐만 아니라 왜 우선주까지 싹 사놨는지 아시겠죠? 테마주를 급등주 테마주 위주로 스윙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를 생각하고 삼성전자랑 이 우선주를 사는 거예요. 배당까지 생각해서. 그죠? 그렇죠. 청취자님. 매입된 종목이 뭔지 모를 땐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다 알려드리잖아요. 여태까지 제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 이해가 가실까?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테마주를 설명하면서 삼성전자를 같이 얘기했구나. 정확히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열심히 갈 때 시차 때문에 코스닥은 못 가고 있었어요. 코스닥 지수가 왜 못 갔을까? 아까 제가 코스닥 지수를 분석하지 말라 그러죠? 왜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는요, 전 세계 미국 증시 영향받고요, 선물, 환율, 뭐 채권, 그 나라의 경제 정책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요. 그냥 갈 길 간다고요. 근데 코스닥은요, 조금 올라가다가 개인들이 이제 그 비관론자들의 말에 속아서 주식을 던지면 그냥 후루룩 무너져 내려버려요. 후루룩 무너져 내린다고.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순간순간 푹푹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오히려 여러분들 그 심장만 더 쫄깃해진다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세요. 그 다음에 선물 차트를, 선물 지수를 보고 제 방송을 들으세요. 그거부터 얘기하잖아요. 볼 필요가 없다잖아요. 왜요? 그거 따라가니까. 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이거예요.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다르게 가요. 그러면 아까 채널 고정하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안 가냐? 갑니다. 지수는 이런 식으로 버벅대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겠죠? 종목은 갑니다. 누가 가겠어요?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테마주를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테마주는 뭐가 제일 잘 가요? 재료가 강한 종목이 많이 가겠죠? 아까 여기 재료가 궁금할 때 진검승부닷컴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대부분의 종목들 재료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재료가 있고 또 재료가 강한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겁니다.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패션에 맞는 기업을 사시라고. 종목 교체할 때 아무거나 사지 말고 그때 패션에 맞는 기업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버벅버벅 되고 있었죠? 이때 뭐가 갔는지 아세요? 지수는 하나도 안 갔어요. 이때 뭐가 갔냐? 대선주하고 하나 더 있죠. 뭐요?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여기서 폭등 나왔어요. 뭐 수소차, 뭐 기타 등등등 난리 났었어요. 여기서 4차 산업 관련주 여기서 폭등했어요. 여기서 어디에서요? 다시 여기에서 폭등했다고요. 지수가 들었다 놓을 때 이걸 하셔야 돼. 이거를. 그 종목들이 뭐예요? 테마주죠. 또 뭐예요? 대선주죠. 하나는 또 뭐예요? 정책주잖아요. 정책주는 언제 많이 간다? 연말, 연초에. 왜요? 정책주는 말만 해서 가나요? 예산이 세워져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있으면 예산안 이제 힘이 들어가고 할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책주 불을 뿜겠네요. 그때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할 때 코스닥은 못 갔는데, 지수는 못 갔는데 종목들은 불을 뿜었어요. 왜 불을 뿜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증시 가고 삼성전자 가고 코스피 지수 가는데 코스닥은 못 가요. 지수가 못 간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만 모르지 세력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못 가는데 많은 종목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전체를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돈들이, 시장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한쪽에 쏠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쪽에 쏠릴 거 아니에요. 고르게 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쏠린다고요. 그럼 그쪽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순간 50% 올라갈 게 100%, 200% 추가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고 끝날 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고 끝난다고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4차 산업 관련주들, 대선주들 폭등 났던 거예요. 난리 났어요. 이재명 관련주, 뭐 반기문, 뭐 그때 누구예요? 저기 뭐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 거, 홍준표, 유승민 폭등 나왔었다고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총선 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네? 지수가 안 좋아도 제가 대선주를 왜 하라고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지수가 안 좋은데 왜 자꾸 정책주 사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코스피 지수가 못 올라, 코스닥 지수가 못 올라가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개별적으로 테마주잖아요. 그죠? 다른 건 안 가도 여러분들 보종만큼은 급등하길 원하시죠? 이거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발 좀 주식 좀 사라. 안 해요. 무방에서 그때도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 많이 했고.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종목이 너무 많다. 그때 들어오신 분들 대박 나셨죠.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저기 뒤에 들어와서 수익을 내셨지만 앞에서 내신 분들에 비해서 당연히 수익이 적죠. 그러니까 어서 들어오셔야 돼요. 급등을 시작하는 요 지점, 이 매수 맥점이나 아니면 여기 들었다 놨다 할 때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수 자체는 코스닥 지수 되게 못생겼죠? 근데 이거 나중에 오후에 얘기할게요. 자세한 건. 종목들은 여기에 이렇게 회복을 해가지고요. 매수 맥점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왜요? 지수가 이렇게 생겼을 뿐이지 세력이 매집되는 종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 파버나인이나 유라테크를 사가지고 수익 낸 게 어디예요? 남아산업 다 여기서 산 거 아니에요. 잠깐 보자고요. 예, 저희 방 여기 뭐 우리 회원님 말씀처럼 회원도 많고 방 분위기 진짜 좋아요. 네. 그런 방을 원하시면 네. 뭐 잦은 매매 좀 난 못한다. 네. 손절 싫다. 네. 회원 방 분위기 좋은 거 편안한 분위기 좋아하신다.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회원이 이제 글을 써주셔서 제가 한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죠. 라이브는 이제 주식이고 네, 그쪽은 단기, 그쪽은 간식이죠, 그죠? 네. 보세요. 어제 한번 또 보여드렸지만 코스닥 지수는 되게 못생겼는데, 그죠?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이 개별주들은 어때요? 이미 들어서 딱 찍어 눌러놨잖아요. 이게 바로 매수 맥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팔았죠, 정확히. 이 자리에서 전량 매도하세요. 써놨잖아요. 매수 나간 게 없구나. 잠깐만요. 네. 남아산업 언제 샀어요? 10월 30날 9시 이전에 시초가에서 그냥 사버리잖아요. 저희는 뭐 그런 뭐 잠시만요. 이런 자리에서 추천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 이전에. 그죠? 네. 저희는 시초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종목이 자신 있으니까 그냥 나갑니다. 여기서 매수했어요. 쫙 날아가잖아요. 사는 자리를 잘 보시라고요. 구경재님도 이게 이낙연 시간을 줘도 되는데 어디서 나가요? 거래가 터진 고점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바닥에서 나가는 거예요. 들었다가 세력이 꾹 찍어 눌러 놓은 그 자리 있죠? 네.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그 자리. 여기에서 추천 나가는 거예요. 바로 40% 날아갔어요. 지금은 중장기보다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돼요. 이게 스윙이잖아요. 응? 남아산업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파버나인 최근에 교체 매매한 거 보세요. 어서 매수해요. 얘네 사잖아요. 들었다가 꾹 찍어 누른 자리 여기서 사잖아요. 여기서. 이거 지난주 월요일날 샀다니까요. 화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아직도 떠있잖아요. 안 내려와요 종목이. 교체 매매했는데 저희 방에도 물린 종목 있다 그랬죠. 그죠? 물린 종목 이걸로 교체하세요. 없는 분들 후발주자, 그죠? 매수시켜드리고 그래서 수익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코스닥 지수처럼, 그죠? 여기 지금 코스닥 지수는 이제 지금 지수는 여기처럼 이제 굉장히 안 좋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미 매집된 종목들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명품 간식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종목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망설이시라고 이런 종목들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이러니까 모든 종목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저희 방에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는 것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도 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 좀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좋은 걸로 아까 파버나인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유라테크로 교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닥에서 매수 맥점에서 사자마자 바로 29% 급등하잖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확인해 보세요. 22일 날 추천 나갔어요. 신규 추천도 같이 하고 다 써드리죠, 그죠? 아까 재료에 자신 있다 그랬는데 우연히 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추천 나가기 전에 미리 여기에서 제가 기법 강의도 유료원들한테 했었어요. 이게 지금 세종시 관련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대장주다 이게. 이거하고 하나 더 있어요. 그 종목은 비밀. 네,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두세 개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된다. 그 미리 설명해 놓고 나서 나중에 추천 나간 거예요. 회원들이 안 샀겠어요? 설명을 다 들었는데 사죠. 그죠? 네. 무료 추천주하고 여러분들 급이 다른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매집을 해놓은 곳들이,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아까 코스닥 지수를 제가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안 되나 보다.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안전해지면 해야지. 그때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많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내는 수익률은 굉장히 현재 낮아진다는 거를 다 아실 텐데 바닥에서 너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지금 여기랑 똑같이 생겼지만 뭐예요? 종목들은 움직인다. 특히 누구요? 재료가 있고 그 재료가 강하고 패션에 맞는 테마주들이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급등을 잘합니다. 왜요? 돈이 쏠리니까 한쪽으로. 나중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오히려 그 돈이 분산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많이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요. 자, 제가 했던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뭐가 많이 갔었냐? 4차 산업 관련주들, 재방송 그 전문가들도 제가 전문가분들 뭐 타사겠지만 재방송 가끔 듣는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네. 여기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4차 산업 관련주 많이 갔잖아요. 여기가 고점이어서 4차 산업 관련주들 지수는 못 갈 때 대선 쪽에서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이재명 씨 같은 거, 네? 문재인 씨 테마주하고 불을 뽑았잖아요 그때. 돈이 몰리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 오히려 개인들이 지수가 조금 올라갔을 때 있죠. 이때 사가지고 오히려 혼났어요. 왜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을 사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뜬 거 있죠? 네. 여기서 안 사고 많이 뜬 거 사가지고 고생했다고요. 주식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인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근데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여기에서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모르세요. 오늘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빨리 눈치를 채시고 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좀 빨리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자, 한 말씀 더 해드릴게요. 자, 뒤에 여기 잘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올라갔네요. 그죠?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들이 여기에서 주식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분명히 이만큼 올라왔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코스닥 종목들을 여기서 개별주를 왜 안 샀을까? 왜 안 샀을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이제 지수는 못 갔지만 실제 종목은 급등을 엄청나게 했다랬죠? 그죠? 개별주들 테마주 여기서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몇 달 동안 이제 흔들어나 조정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개인적으로 주식을 안 샀어요. 왜? 앞에서 몇 달 동안 물려 있었거든요. 돈도 없고 종목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수가 올라갈 때도 또 수익을 못 냈어요. 자, 패션에 맞는 기업을 사야 된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의 패션은 뭐였냐면 4차 산업 관련주였어요. 그리고 대선주였어요. 근데 어때요? 대선 끝났으니까 대선주는 여기서 더 이상 안 갔겠죠? 지금은 대선주가 앞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근데 일단 대선이 끝나 대통령 뽑았으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선주 이제 끝났고
4차 산업 관련주들을 개인들이 나중에 비싸게 고점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급등하기 이제 직전에 뭐 북한하고 이제 전쟁 이제 얘기가 좀 있었고 미국이랑 그때 좀 못 갔었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갈 때 소외를 엄청나게 당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그때 이제 우리 회원들 기존 회원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빨리 들어와라. 종목이 너무 많다. 그때 그래서 막 부산산업 막 400%막 바이오주들 수익 엄청나게 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당시에 주도주는 바이오였어요. 기억하시죠? 바이오. 셀트리온, 신라젠 지금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바이오가 그때는 주도주였어요.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 주도주가 되다 보니까 지수가 폭등이 나왔어요. 자 2017년 연초에는 주도주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였죠. 그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가도 그래서 지수를 하나도 못 올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중소형주가 상한가가 아무리 10개, 100개가 나와도요. 지수 안 움직여요. 거의. 네. 근데 뒤에는 바이오가 갔거든요.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이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급등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셀트리온도 코스닥이 있었으니까. 지금 코스피로 갔지만. 맞잖아요. 네. 그래 급등했어요. 이렇게 지수가. 개인들이 뒤에서 왜 수익이 안 났냐? 주도주가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네?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중소형 테마주가 주도주였는데 뒤에는 코스닥에서 소위 지분이 가장 높은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였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또 물릴까봐 무서웠고 미국이랑 북한이랑 맨날 전쟁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지기니 개인들이 주식을 안 사고 뒤로 빼다가 결국에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났어요. 패션이 바뀐 거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갈 거다. 빨리 들어와라. 막 그랬어요. 진짜 너무너무 세게 얘기해서.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세게 얘기했냐면 지금보다 10배 더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제가 강하게 얘기했으면 방송 듣다가 놀래가지고 회원가입하신 분도 많았어요. 그분들 지금 계속 같이 가고 계시거든요. 방송 듣다가 놀래가지고 네, 깜짝 놀래가지고 막 회원가입하신 분도 많았어요. 그때. 그 정도로 제가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신 있었으니까요. 종목도 자신 있었고 시황도 자신 있었고. 근데 이 당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지만 안 들어오신 분들은 왜 안 들어왔을까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종목이 물려있으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그죠? 종목이 물려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마음들이 여리셔가지고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이제 안 가고 있으니 그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손해가 또 좀 나 있으니까. 그죠? 얼마나, 그죠? 네. 속상하셨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머뭇머뭇거리다 나중에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수익을 같이 내긴 내셨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앞에서 사신 분들보다 수익률이 좀 불어올 만큼, 먼저 사신 분들이 이제 불어올 만큼 수익률이 조금 떨어졌겠죠. 그분들에 비해서. 그죠? 뒤에 들어오신 분들도 막 100%짜리 수익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있는 분들, 앞에 보름 빨리 가입하신 분들, 일주일 빨리 들어온 분들이 이분들이 200%, 300%짜리 수익 냈어요. 이 약간의 차이가 큰 이제 수익률의 차이를 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을 자꾸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물린 종목이 있으면 교체를 하셔야 돼요. 좋은 종목은 가져가세요. 제가 리딩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회사는 괜찮지만 오래 걸리겠다. 이거는 부실기업이다. 이런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교체를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교체 안 하신 분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 올라가고 바이오주 폭등할 때 그냥 눈물로써 밤눈을 지새우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에서 종목 교체를 했는데 그때부터 또 조정받은 거예요. 그분들 지금 주식시장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손해를 보고 감수하고 늦지막히 교체를 했는데 이걸 당했으니 얼마나 그분들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설령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시고 저기 하신 분들이라도 지금은 뭐예요? 이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안 올라가도 돈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수익 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뭡니까? 그 남아산업이나 이런 것들 쭉 보여드렸는데 수익이 80%, 70% 이러거든요. 이거 제가 별로 자랑도 안 합니다. 그냥 쓱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보고 들어오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디 가서 자랑 안 합니다. 심지어 제 와이프한테도 자랑 안 합니다. 네, 이거 수익 아닙니다. 이런 거 저희 방에서는. 왜요? 이건 신호탄일 뿐이라니까요. 80%? 이 뒤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아까 대선주 얘기 쭉 해드렸는데 황교안씨 관련주도 좀 수익 내는 게 있죠. 이미 스타플렉스 상한가 2개 나왔어요. 품절주였는데 72%.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회원들만 사는 거예요. 품절주기 때문에. 매수사이 정확하게 여기서 나가죠. 바닥에서 한 달 만에 70%짜리 수익 나왔어요. 지금은 더하죠. 종목들이 더 반응이 빨라요. 아까 유라테크, 파버나인 이런 게 이낙연 관련주인데 사자마자 바로 급등합니다. 종목 교체 여러분들이 손해 많이 보셔봤자 20% 30% 정말 많아야 50% 아닌가요?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상한가 20% 이런 것도 급등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 또 나오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죠? 들어와서 그냥 종목 한 번 손해가 좀 많다 2번 정도만 매매하시면 바로 회복되세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저희 방엔 들어오셔가지고 몰빵하실 필요도 없고요. 신용미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존 종목들 교체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도 보시는 것처럼 교체를 하는 게 있어요. 8월 달에 워낙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세력들이 좀 늦게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기존 회원들도 좋으시고 신규 회원들도 좋으시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회원이나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같이 내세요. 그리고 매수가하고 매도가가 거의 우리는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시초가에 자신 있게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급등했을 때 충분하게 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회원들이 수익이 일정한 거예요.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익이 동일한 이유는 회원들이 저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초가에 딱 사라고 추천을 했는데 회원이 나는 저 전문가를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시초가에 안 사고 더 떨어질까봐 몰래 그죠? 밑에다가 이제 대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수익 못 나죠. 왜냐면 추천하자마자 날아가니까. 특히 유라테크 같은 거 시초가에서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를 믿어주시니까 이제 시초가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급등을 하고 막 상한가 나고 막 급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남아산업을 보죠. 이런 게 이제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세요 그랬는데 전문가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올라갈까봐 안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문자 나오는 대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하고 회원들하고 믿음이 좀 중요한데 저희 방은 이제 우리 회원들이 저를 굉장히 잘 믿어주고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방 분위기가 조용하고 편안한 거예요. 급등주로 수익이 테마주 하면서 저렇게 급등주를 이렇게 하는데 방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편안하게 리딩을 하니까 그런 거죠. 회원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믿어주시니까. 종목이 조금 흔들려도 조금 눌러줘도 질문이 없으세요. 왜요? 믿어주시니까. 회비가 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안 돌아봐서 그러신 거예요. 들어오시면 방 분위기를 딱 보시면 압니다. 왜 회비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비싼지. 그죠? 네. 공개방송 하니까 이벤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근데 다른 분들보다 회비가 비싼 이유는 종목이 좋고요. 회원들 간에 이제 소통도 잘하고 있고 리딩이 안정적이니까 회원들이 좀 편안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수익이 이제 굉장히 크죠. 잦은 그런 이제 매매가 없고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하시면 되겠지만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초보분들은 이런 거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저희 방에서 스윙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은 완전 스윙으로 아까 이제 코스닥 지수를 8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증시가 눌러놓은 상태에서 개별 테마주 위주로 급등을 할 때는 자, 결론이에요. 이게 종목은 뭘로 해야 되느냐? 재료가 센, 그죠? 네. 그리고 오래가는 재료가 오래가는 이제 그런 급등 테마주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보완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대형주를 살짝 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수가 올라가서 즐겁고, 배당 들어올 때는 배당이 들어와서 기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다 옆으로 돌리면 개별주들이 올라가다가 확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쁘고, 그죠? 네. 이래도 수익, 저래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포트는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지금 재료가 강한 종목들로 하시면 되고요. 재료가 강한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날아가도 걔네들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개별주가 안 가나요? 올라가요. 왜요? 돈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특정 테마주는 폭등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대선주를 사야지. 나는 왠지 임종석이 좋아. 임종석 씨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나는 왠지 오세훈 씨가 좋아. 근데 이왕이면 앞에서 많이 했던 분들보다 안 한 분들과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양쪽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재료가 강한 종목, 그 다음에 패션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윙으로. 중장기보다는 스윙으로. 그렇게 하시면 수익이 여러분들 이제 크게 나실 수 있어요. 아, 예, 후에미소님, 네네. 방송을 하냐 안 하냐 듣냐, 그 라이브 방송을 듣냐 못 듣냐 차이고요. 네, 종목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상담받는 것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네, 네네, 그 차이입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네,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은 이제 스윙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본격적으로 우상향으로 딱 틀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30% 50% 수익 줘도 세력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팔아. 안 팔아. 나 안 팔 거야. 밀어붙이셔도 돼요. 100% 수익 났다. 안 팔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배짱 부리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그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스닥 지수가 어때요? 여기처럼 우상향을 확 이제 전환시켜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배짱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스윙이에요. 맞죠? 네. 왜요?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30% 50% 수익 났는데 그 수익이 잠깐 없어질 수도 있어요. 100% 수익 났는데 수익이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는 거는 스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절도 거의 없고요. 종목은 급등이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계좌가 빨리 돌죠. 계좌가 빨리 도는 것만큼 회원들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 회원들도 일부 종목을 조금씩 교체를 하면서 그렇게 해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네, 막힘없이 계좌가 돌게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목들 쭉 보여드렸지만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가고 문자 나간 것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은 일주일에 종목이 2개, 많으면 3개 이 정도 추천 나가요. 네. 뭐 하루에 막 대여섯 개 10개씩 나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개, 3개. 네. 시장이 더 좋아지고 종목이 빨리 순환이 되면 뭐 수익 내고 빨리 팔아왔으니까 다음 종목을 더 드려야 되니까 종목 추천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뭐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빨리 돌게끔 특히 직장인분들 그죠?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면 종목은 뭐 하셔야 되느냐? 개별 테마주를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요? 지수는 못 올라가고 그 돈들이 특정 테마주로 쏠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이 안 나요. 지수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그 종목 교체라도 해서 이런 급등 테마주, 재료가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주는 나중에 갑니다. 왜 그런지는 오후장에 설명드리죠.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이거
실적주들 있죠. 이거는 오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후에 얘기할게요. 짧게만 얘기하면 실적주가 왜 안 되냐면 실적주를 지금 사면 늦어요. 왜냐면 지수가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주는 좀 뒤늦게 갑니다. 지금 아무튼 개별 테마주 재료가 강한 거 안 하시면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좀 회복되면은 그때쯤에 다시 회원 가입을 할게요. 그냥 혼자 하세요. 그냥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죠. 왜요? 그분 못 들어오세요. 그분의 말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왜요? 본인 거 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왜 안 올라올까요? 매집이 되는 종목에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대부분 패션에 안 맞는 종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닥 지수가 저점을 찍은 게 8월 달이에요. 그죠? 8월 초인데 벌써 여러분들 3개월 지났고요. 다음 달이면 4개월째예요. 4개월 동안 아직도 손실이 회복이 별로 안 됐다. 그거는 그 종목이 재료도 없고 실적도 안 좋고 세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수가 올라오면 그게 올라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가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그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닥 지수는 한참이 더 올라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종목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종목 회복되면 들어올게요. 나중에 오세요 그냥. 아니 거의 못 오신다니까요. 종목이 올라와야지 뭘 들어오시죠. 그런 분들은 한 종목 두 종목이라도 잘라서 빨리 뭔가를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 10종목 갖고 있다 한꺼번에 손절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종목 진단 안 해드려요. 들어오면 뭐 다 잘라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하나 두 개씩 하나 둘씩 정리해드립니다. 종목이 너무 좋으면 팔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리딩해드리겠다고. 뭐 유료연이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드려요. 실제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제가 그렇게 해드린 분이 있어요. 손실이 너무 많은데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잠깐 들고 계셔라. 반등 나올 때 제가 매도 사인 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그냥 싹 밀어버리거나 안 그래요. 네. 본인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익도 많이 나시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맞춰서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좀 못난 종목들 있죠. 좀 늦게 올라오는 종목들, 재료가 없고 이런 종목들은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시간 차일 뿐이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 마음만 상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목은 개별 테마주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윙으로 조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다 보면요, 나중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제 돌아서 있어요. 네. 그때는 그때에 맞게 그때 패션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제 이 정도가 되면요, 배짱 부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손실 나신 분들, 수익을 많이 못 내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손실을 좀 회복하고 자신감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터서 올라갈 때는 그때 뭐 200%, 300%짜리 수익들 우리 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 이 당시에도 뭐 200%, 300%, 400%짜리 수익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낡은 종목은 갖다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시죠?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종목 진단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확 다 자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종목은 제가 리딩을 따로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에서 리딩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조드리지만 본인이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이 종목이 좀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다. 그분 의향에 맞춰서 그렇게 리딩을 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첫눈도 내릴 거고 더 추워질 텐데 여러분들 마음만은 좀 따뜻하게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되면 바이오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바이오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 패션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아까 이제 해드렸는데, 바이오주 얘기는 좀 시간이 30분 이상 얘기해야 되니까 오후에 할게요. 오후 방송 2시부터 할 건데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면, 이거 오전에 하려는데 안 되겠네요. 그 바이오주 얘기를 좀 오후에 바이오주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떤지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여태까지 이제 대시세난 종목을 좀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오전에 지금 차근차근히 이제 시황 잡아드린 것처럼 오후에 아주 이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가 나중에 나올 텐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보다 왜 지금 테마주를 강조하는지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전에 얘기를 쭉 들으시니까 어때요? 이해가 확 가시죠? 아 잠깐만요. 이 얘기를 왜 오해하려고 하냐면 여기에서는 4차 산업 관련주도 많이 갔는데 뒤에서 바이오가 왔다 그랬죠? 패션이 바뀐 걸 몰라서 개인들이 여기서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주만 들고 있다가 물려가지고 그죠? 여기에서 4차 산업 관련주만 들고 있다가 바이오주 수익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바이오주 많이 갖고 계시죠? 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익도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회원들 종목도 좀 이제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오전에는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에 꼭 들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웃으면서 우리 회원하고 약간 얘기를 했지만 왜 제가 채널 고정하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여태까지 진검승부라는 전문가가 자신있게 삼성전자를 얘기했으며 그죠? 왜 맨날 미국 지수를 이제 띄워놓고 얘기를 했는지 맨날 요즘에 이제 개별주 하셔라, 테마주 하셔라, 대선주 하셔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왜 삼성전자, 때로는 코스피 선물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를 했는지, 그죠? 아마 이해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 모든 것들을 수익으로 이제 이으시려면 여러분들 무언가를 지금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제 잘못된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들부터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아니라 자꾸 손실이 나고 있다. 수익이 전혀 안 난다. 그러신 분들은 뭐예요? 싹 다 바꾸셔야 돼요. 뭐예요? 전략, 생각 다 바꾸시고 마지막에 다 이해가셨으면 종목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 있어요. 신나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 방은 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추천합니다. 매수 맥점에서 재료가 강한 종목들 그리고 회계상 건전한 기업 이런 것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종목이 잘못되거나 문제될 게 없어요. 어제하고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식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제 이 방을 들어오게 됐다 그러셨는데 저희 방에는 종목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 분석을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내고 있거든요. 저희 방에 실제로 이제 회계 대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명성 있는 분이세요. 굉장히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분인데 회계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또 회원분들 중에 또 실력이 이제 뭐 아주 고수이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종목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원들의 안목이나 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회원들이 대부분 알아보십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종목에 나가거나 그런 게 올해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뭐 시장이 어렵고 그랬지만 종목들 잘못되기보다는 잘 올라왔고 재료가 강한 종목들 이제 재료가 반영될 때마다 급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지수는 굉장히 어렵게 생겼지만 종목들은 이런저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것들 다 이제 아무튼 빨리 좀 회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보시면 지수 어때요? 자, 요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0.6% 상승해 나가요. 0.5%군요. 0.5% 정도 상승해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폭락했던 거 급락했던 거 싹 다 메꿔놨죠. 그죠? 해보세요. 21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평선이라니까요.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때요? 역시 아무렇지 않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적은 거래량을 갖고도 편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조정은 끝났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됐습니다. 수익률이 이제 쭉 터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수익을 챙겨가시려면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 나중에 10% 20% 수익 났다고
상한가 하나 먹었다고 잘난 체 할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웃으실 겁니다. 나는 수익이 30%가 아니라 300%인데 이러면서 아마 웃게 되실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큰 그 결과를 이제 그 나온다는 옛날에 유명한 그 광고 그 멘트가 있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광고 문구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후 방송 이제 2시부터 이제 진행.